반갑습니다. 고수부터 신사까지 누구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, 고수들은 당연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.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잘 쏜다고 생각합니다. 잘 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냐, 활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. 고자치기를 왜 하느냐, 고자치기 제가 정의하는 개념은 이렇게입니다. 45도로 이렇게 해서 고자치기를 왜 하느냐, 활은 양궁식으로 수직으로 봤을 때도 센터를 못 지나가고요, 이렇게 봤을 때도 센터를 못 지나갑니다. 활체 폭만큼 바깥으로 걸립니다. 그래서 이런 핸디캡이 어떻게 작용하느냐, 센터를 못 지나가니까 쏘는 순간 이 화살의 무게만큼 관성이 걸려서 활체를 뒤로 이렇게 끄덕이게 합니다. 요 축에서 봤을 때 이렇게 쏘는 순간 이런 힘이 생깁니다. 위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끄덕이겠죠,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쪽에서 궁수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이게 기울어져 있죠, 화살이. 그죠? 저쪽을 보고 있죠. 줌 앞을 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줌 그 방향으로 관성이 생겨서 이렇게 됩니다. 시위가 팔뚝 쪽으로 가까워지는 뒤틀림이 생깁니다. 두 방향의 뒤틀림이 섞어서 들어옵니다.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, 이 두 방향이 섞어 들어오면 뭐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이렇게. 그래서 이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, 이 힘에 대응해서 내가 겨냥한 조준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. 앞으로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옆으로도 아닌, 섞어서 이렇게.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, 자 이쪽으로 보십시오. 먼저 이쪽, 내가 이렇게 겨냥해서 만작해서 이 활이 이 각도를 잡았습니다. 쏘는 순간 이렇게 된다 했죠, 그죠?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. 틀어졌습니다. 이쪽에서 보면 역시 난 이렇게 겨냥해서 화살을 똑바로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돌아버립니다. 촉이 발사되는 방향이 틀려지죠. 탐나는 쪽이죠. 그래서 꽉 잡고 버티기만 버티면, 자세히 동영상을 찍어서 자세히 보시면 힘만 줘서 버티는 사람은 이 동작이 생깁니다.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끄덕 앞으로 밀라는 이중 동작이 나옵니다.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도 되겠죠, 그죠? 초보자들은 팔뚝을 많이 맞습니다. 근데 요 힘을 인식을 하고 그 힘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 팔뚝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신사 때부터 이 훈련을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대부분의 고수, 거의 99.9%의 고수들 동영상을 보면요, 다 이 동작을 합니다. 그 체육회 소속이나 프로 선수들이 활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채소 가만히 있거나 거의 쏘고 나서 거의 다 앞으로 갑니다. 발시하는 순간에는 이 화살이 떠나기 직전까지는 대부분 가만히 있습니다. 왜냐? 꽉 이 힘에 대응해서 줌손에 힘을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화살이 나오고 나면 그 힘이 남아서 이렇게 같이 가줍니다. 이게 우리식 고자치기고요. 터키에서는 카트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터키 사람들은 하트라, 외국 사람들은 그걸 카트라라고 막 부르고 있습니다. 하트라는 조금 틀립니다. 우리랑 약간 틀린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. 화살이 최대한 빨리 안정화시켜서 화살에 많은 에너지를 실어서 더 많은 비행거리와 파괴력을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. 하트라는 이렇게 앞으로 좀 숙이는 게 집중을 합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도, 좀 잘 쏘는 사람은 또 본능적으로 또 약간 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터키 활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. 차이가 좀 있습니다, 활이. 양궁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
이런 활들은 센터를 안 지나가니까 이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. 터키 활도 국궁에 비해서는 줌통 모양이 이렇게 앞으로 둥급니다. 뒤쪽은 편편하고요. 편평하게 만들고 앞쪽으로 둥글게 해서 하삼지 이렇게 네 손가락 딱 쥐면 딱 이 틀리는 힘에 대응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이미 짜주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터키 활은 이 대림 쪽, 이 중통 바로 위쪽으로 점점 좁아지는 비율이 우리 활보다는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뒤틀리는 힘이 좀 적습니다. 그리고 터키 활은 또 이렇게 당겨서요, 우리식으로 귀뒤 만작을 안 하고요, 눈썹부터 중손, 깍지손이 눈썹부터 턱까지 이 근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권장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하트라라는 동작을 하면서 조금 더 당기면서, 우리식으로 하면 여우살이죠. 여우살이라 합니다. 만작 상태 딱 고정한 길이만큼 멈춰서 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오면서 쏩니다. 터키식 사법도 이렇게 권장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간 더 앞으로만 숙이는 거에 조금 강조를 많이 하고요. 근데 우리 활로는 저는 이렇게, 이게 전통 고자치기다.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죠, 그죠? 쏘고 나서 이 사이로 관역이 보일 정도로. 어떻게 하든 발시 순간 화살이 떠날 때까지 활이 딱 그 자리, 상하 좌우 센터를 유지하는, 그게 목적입니다.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적중률은 좋습니다. 관통력도 좋아지겠죠, 그죠?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막 카트라를 서양식 사법으로 이렇게 줌 뒤거리 해가지고 쏴보고는 아무런 효과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식한 생각입니다. 이 동작을 취해주는 목적이 화살의 비행 안정화를 직진성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인데, 그래야 더 파괴력이 증가하고 속도도 증가하기 때문에. 근데 보통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게 몇 미터 앞에 속도 측정기, 화살 속도 측정기 놓고 쏩니다.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렇게 화살이 좀 기울어져서 출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몇 미터 안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. 차이가 크게 그 사람의 사법에 따라서 변수가 좀 생기지, 실제로는 이게 화살에 대한 화살 스피드가 초반에는 거의 비슷합니다. 근데 30-40m 이상 날아갔을 때 화살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안정화되면서 가는 살이랑 초반부터 최대한 직선화돼서 날아가는 살이랑은 차이가 나겠죠.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멀리 쏘기를 해보면 제일 좋습니다. 똑같은 활과 화살 가지고 똑같은 궁사가 사법만 다르게 해서 멀리 쏘아보면 당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멀리 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물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발시가 됐다는 거거든요.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다시 돌아가서요. 이 동작은 초보부터 고수가 될 때까지, 고수든 아니든 활쏘기를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하면 보다 효과적인 활쏘기가 된다. 이유는 화살의 직진성을 빨리 확보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더 많은 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, 그 말은 또 더 많은 에너지를 화살이 가지고 날아간다는 겁니다. 그걸 위해서입니다. 정확하고 힘있다, 그게 활이 가지는 무기로서의 궁극의 가치죠, 그죠? 지금은 스포츠인데, 스포츠로서도 이렇게 하면 충격이 적습니다. 충격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를 앞쪽으로 좀 뿌려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 충격이 적습니다. 그래서 엘보라든가 어깨 쪽 통증, 손목 통증이 없습니다. 이렇게만 지는 사람들은 그 충격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영향을. 그래서 몸에도 안 좋고, 전투적으로 보든 스포츠적으로 체육적으로 보든 이 동작은 아주 권장할 만한 동작입니다. 고자치기, 하트라.
저는 차라리 좀 세계화를 위해서 직사, 뭐 스트레이트 슈팅 뭐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. 화살을 어차피 똑바로 쏘기 위한, 빨리 화살을 똑바로 쏘기 위한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말로 고자치기 하면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직사법, 뭐 직사, 뭐 스트레이트 슛,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